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네. 이제 부동산 질문 다시 또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네. 부동산은 특히 레버리지 대출, 당연히 대출을 끼고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일단은 덩어리가 크고 이제 그 이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내 능력이 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자산을 또 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많이 이용하는데 이유 그리고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미국 부동산 하면은 항상 빠짐없이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시죠. 그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가 영원이랍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도 네. 소득세를 하나도 안 납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부동산의 미국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크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이고요. 미국은 이제 거주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27.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굉장히 많이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자 공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끼고 있으면 그 대출에 끼고 있는 그 대출의 이자를 또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트럼프 같은 분들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대출 이자로 모든 소득세를 다 공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일부러 대출을 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자를 납부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 그리고 감가상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출을 일부러 받는 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도 그 기사를 사실 봤어요. 네. 트럼프 재산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는 돈이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그 정책들을 이용해서 그 자산을 여러 가지로 굴릴 수 있고, 또 절세도 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마침 그래서 이제 정책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이 부동산 정책은 특히 정부의 정책, 정말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한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이고요. 저는 사실 한국 부동산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 부동산 이제 강의를 할 때 한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치가 매번 바뀌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대충 어느 순간부터는 안 바꾸고 있어요.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계속 언제는 40%였다, 언제는 45%, 언제부터 한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속 바뀌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업데이트를 계속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정말 정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구나.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이연 프로그램도 거의 100년 이상 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에 막 투자해라 그건 아니지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막 가산되고 그런 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바뀌었던 게 이제 LA 같은데 맨션 텍스라 그래서 막 400만 불, 500만 불 고가의 주택에만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간혹 생기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양도세율, 기본적인 취득세는 없고요. 미국은 등록비 이런 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네. 한국과 다르게 조금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이제 정책이 잘 변하지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좁잖아요. 네. 땅이 좁고 수도권에 아주 작은 그 땅덩어리 하나에 그 인구가 너무 많이 집중돼 있죠.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서울 안에서 출퇴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책이 많이 바뀌는데 그만큼 정책이 많이 바뀐다는 건 투자자로서는 투자 시장에 뛰어들기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100년 된 네. 정책들이 그대로 가는 경우도 진짜로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투자의 원칙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면 사실 다음 정권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대응이 과연 가능할까? 이 집이라는 그러니까 주식은 물론 사고 팔고로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는 쉽게 사고 파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분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진짜 정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뀌어서 오히려 시장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가 더 어렵겠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정책이 많이 안 바뀌어야지 그 방향대로 우리가 잘 알고 꾸준하게 이제 플랜을 짜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이런 얘기 이 정책적인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는 미국 부동산이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희한테 많이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뭐 정책 많이 바뀌더라도 한국 부동산은 이 갭 차이 때문에 갭 투자로 소득을 또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막 10억, 20억씩 막 오르니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건 맞습니다. 시세 차익 많이 얻으실 수 있는데요. 역전세가 나면. 역전세 나면은 박살 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상속 증여세가 어마어마해요. 한국은. 그러니까 내가 뭐 100억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은 양도세 납부하고 증여하면은 거의 한 25억, 30억 남으실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증여하는 게 부부 합산해서 300억까지 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가지고 대를 이어서 계속 대물림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좀 한국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미 작업을 좀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은. 네, 조금씩 미국으로 자산을 옮기시고 뭐 영주권 취득도 하시고 이제 아예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증여를 하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이 시세 차익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다 낼 거 내고 내 손에 쥐는 거는 얼마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이야기 또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짜 부동산 투자가 이 정부 정책에 정말 잘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진짜 손해보고 이익 없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